생각이 어지러울 때, 이때 들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런 마음을, 어지러운 머리와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연자이자 명상가인 마이클 싱어가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라는 책에서 알려줍니다. 마이클 싱어는 2012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 2007년에 출간되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좋은 책이다라는 평을 받으면서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책에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은 무조건 한번 읽어보시길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안 보시더라도 제가 이 영상에서 최대한 많은 걸 요약해서 중요 포인트만 말씀드릴 거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생각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죠. 그런데 생각이란 놈은 미친 듯이 여러분 옆에서 끊임없이 주절될 겁니다. 왜 주절되는지 궁금해한 적 있으신가요? 당연히 우리는 생각 자체가 우리 본인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대상으로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생각은 나와 한 방을 쓰는 룸메이트다. 고로 생각은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다. 나는 그 생각을 바라보는 주인이다. 차분히 앉아서 미친 듯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바라만 보는 그 방 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한번 시청하고 계시는 지금이라도 약 3초간 눈을 감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저 바라만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주절거리던 생각, 룸메이트들이 차분해지시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매우 쉽죠? 정말 쉽습니다. 우리가 주인으로서 생각에게 조용히 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타고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 어지러운 머리와 마음을 다시 새롭게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세계적인 뇌과학자이자 동기부여 강사인 조 디스펜자도 말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뇌의 기능을 과학적으로 말하면서 과거의 나를 버리고 새롭게 인식함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싱어도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이클 싱어는 영적 깨우침을 얻은 사람으로 생각에 더 중점을 두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만약 생각을 바라보는 것을 느끼기 힘들 때는 주절거리는 생각에게 단지 크게 안녕이라고 속으로 말해보면 생각이 멈추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의식의 주인이라는 증거이고 생각은 대상이라는 증거입니다. 주인이 통제하지 않을 때 미친 듯이 주절거리던 생각이 주인이 안녕하고 나타나자마자 숨게 됩니다. 즉 마이클 싱어는 생각은 대상일 뿐 우리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생각들이 주절거리는 것을 그저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인식하는 자입니다. 그저 바라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생각들 중에서 어떤 것이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라보는 객관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들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객관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지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생각을 그저 대상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하고 우리는 그저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었을 때 대상이 된 생각들이 주절거리는 걸 잘 들어보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미친 듯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생각은 그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해서 당신의 기분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나빠지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부질없는 생각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책에서는 생각이 우리와 외부 세계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매우 추운 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마음속에서 아이 추워 라고 했겠죠. 그 아이 추워라는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생각으로 세상의 온도를 맞출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아 추워 집에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하고 다독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죠. 이렇게 완충작용을 하면서 생각은 외부 세계를 내부 세계에 재창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눈으로 흘겨보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인식합니다. 나무를 0.1초만 봐도 나무라고 바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각이 저기 나무가 있네? 저 나무는 웅장하네. 저 나무는 너무 말랐네. 등 세상의 상황을 중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외부 세계를 내부 세계에 재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인이 본인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하고 현재의 경험을 처리하여 그것이 당신의 과거에 대한 경험과 미래에 대한 전망에 맞아떨어지도록 입맛에 맞게 조작해 줍니다. 그래서 완충작용입니다. 결국 생각은 지금 외부 세계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우리가 가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 세계의 재창조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까지도 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생각이 그냥 정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에 이끌려가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자로서 생각을 수정하라고 명령하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정 지시보다는 멈추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말씀드린 방법처럼 안녕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쳐 주인이 보고 있음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밀려 들어올 때 그것은 대부분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안녕을 외치고 부정적 생각을 멈추게 하여 외부 세계를 우리 의식인 주인이 직접 보게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과거의 경험이 우리 미래를 만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생각을 올바르게 긍정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 디스펜자도 과거의 나를 버리고 동시대의 나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겁니다. 퓨처 셀프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의 내가 성공하지도 부를 가지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거기에 맞춰져 있는 생각을 내 의식의 주인으로서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중요성은 일본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사이토 히토리도 말했습니다. 그는 신의 법칙을 예로 들어 말했는데 이는 다음 편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그럼 분리해서 생각이 될 수 있을 때가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단계는 그것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우리 안에 남는 것이 뭘까요? 일단 당장의 평화와 평온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지니까요. 그러나 다시 생각이 들어오면 다시 마음이 안 좋아지죠. 그때 앞서 말한 방법인 안녕을 크게 외치거나 그냥 그래 하고 받아들여버리면 생각은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겠죠. 그럴 때마다 안녕과 그래를 해보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생각이 다시 목소리를 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 의식의 진짜 주인으로서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집중의 상태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서 생각과 나를 분리하고 집중 상태에 잘 빠지게 되는 것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책에서 나온 내용으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영화관에 있다고 생각해 보죠. 영화가 재미있으면 완전히 빠져들어 다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조금 재미없으면 바로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따 나가서 뭐 먹지? 이 영화 재미없는 것 같아. 옆에 사람은 왜 이렇게 부스럭거려? 등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눈과 귀가 아닌 촉각과 미각까지 느낄 수 있게 하는 영화라면 어떨까요? 영화 속 주인공이 무언가를 먹으면 우리에게 그 맛이 느껴지고 심지어 영화 속 주인공이 생각하는 것까지 동시에 같은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영화라면 그냥 완전하게 빠져든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옆에서 누가 부스럭거리던 재미가 없건 말이죠. 바로 이 모든 감각을 느끼게 만드는 영화가 바로 우리 삶입니다. 생각이 만들어내는 내부 세계에 우리가 우리 의식의 주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생각이 만들어내는 허구의 내부 세계에서 우리는 미아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버리고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나온 생각들이 우리 자신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완전히 힘든 영화에 빠져버려서 허우적거리는 미아가 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면의 목소리가 그 힘든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주절거리기 때문에 뇌 또한 그것을 계속 인식해서 우리를 안 좋은 상태로 더 몰아넣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계발 서적에서 끌어당김이 왜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대상으로 바라보고 의식의 주인으로서 보게 되면 세상은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무엇일 뿐입니다. 책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자기라고 생각했던 그가 아님을 깨닫는다. 당신은 인간도 아니다.
어쩌다가 한 인간을 지켜보게 되었을 뿐이다. 당신은 의식의 중심에서 깊은 체험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엄청나게 광대무변함을 깨달을 것이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감각의 세계에 온통 집중해 있는 대신 물러나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 유한으로부터 무한으로 옮겨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의식이 대상에 집중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주체인 의식은 특정한 대상에 선택적으로 의식을 모을 수 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면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차원의 대상들이 당신 앞을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음을 똑똑히 볼 수 있다.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당신의 의식은 여지없이 그중 어떤 대상에 이끌려서 거기에 집중된다. 의식이 거기에 너무 몰입되면 대상 속에서 인식의 느낌이 실종되어 버린다. 당신은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흘낏만 봐도 대상을 인식하는데 이게 본연의 의식을 가진 생각이 끼어들지 않은 우리 본연의 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상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주체인 것입니다. 우리 주체는 선택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에 의식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모으기보다 다른 감각에 의해 내 주체 의식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감각이라는 대상 속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자기라는 주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TV를 보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집중하고 있다면 내 주체와 멀어진 다른 감정적, 육체적 감각에 의식을 뺏긴 상태가 되어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던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 속 생각이 바로 TV이고 그것에 너무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체는 그 힘든 상황 속 생각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저 바라보는 자로 생각을 바라봐야 합니다. 중심을 잡기 위해서 안녕과 그래를 활용하여 어떤 상황 속에 의식을 뺏긴 자신의 주체 의식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마음이 힘들더라도 생각과 나를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인식한 여러분의 의식이 감정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훅 딸려가게끔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안 좋은 생각이 계속 주절거리고 그걸 의식의 주체인 본인이라고 생각해버려서 더 안 좋은 상황들이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고 객관성을 가져서 의식을 모아 한 곳에 집중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식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